I'll give you that answer on Monday. We'll be very specific on Monday. Are you But we're suggesting you'll announce? we're taking it a lot of money.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됐던 전자제품 관세 제외 사실이 아니며 반도체 관세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이죠.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50대 근로자 1명이 실종됐는데 정부가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이 되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잇따르고 있는 안전사고 대책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 관련해서 미국 관세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최초에 이제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이 관세 면제 품목의 그 리스트를 좀 밝혔었는데 이게 포함이 됐었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상호 관세 대상이 아니라 품목별 관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세가 부과가 될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오락가락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트럼프 관세 정책을 바라보는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미국 관세 국경보호청에서는 전자제품 관세는 예외가 아니라 범위 이동이다. 어느 범주에 포함되느냐 이 차이일 뿐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스마트폰 또 컴퓨터 관세 제외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자제품 관세 논란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속내는 좀 달라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팍스콘에서 대량 생산하는 아이폰의 경우에 이렇게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소비자들이 불만이 엄청날 겁니다. 미국 내에서 판매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아이폰 가격이 폭등하면서 민심, 관세 정책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후퇴는 없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관세 정책을 주도하는 쪽에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이럴 정도. 누구도 특히 최악 대우 중국은 봐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관세 정책은 변할 수 있다. 단 한 나라만 예외. 한 나라는 초지일간 두들기겠다. 그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금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관세 구성을 보면은 기본관세 10% 플러스 알파인 상황인데 일단 이 기본관세 10%는 하한선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는 왜냐?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관세는 어쨌거나 간에 협상의 수단입니다.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협상의 수단이 없어져 버리면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는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기본관세 10%를 시행하면서 국가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가별 관세 10%가 하한이다. 상호관세는 최소 20%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헷갈려요. 이거냐 저거냐 네. 저거냐 이거냐. 그런데 뭐냐. 이 기준을 계속 두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 겹으로 둬야 협상에 유리한 겁니다. 미국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국채, 달러와 하락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여론은 국채 금리가 인상되고 있다 보니까 관세를 유예할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큰일 났는데 국채 금리 이러면서 이제 관세. 그래서 금리에 물가에 또 단기적으로는 이 반사이익을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화들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대중관세를 145%를 부과했는데 중국도 125% 보복 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화될 이게 왜냐하면 중국도 이른바 이 관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중국도 굴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간다. 그래서 이른바 롱텀 이른바 대결 구도다.
길게 간다. 롱 심리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 관세로 대중 수출은 이제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 공급망 다변화 등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이 배짱이 섞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세가 높다고 생각한다면 미국하고 거래 안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국내 이제 물가와 관련한 여론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이제 아이폰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관련해서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별도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14일은 바로 우리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얼음장을 놓고 또 일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다음에 또 협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무역합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역합장법이 중요해요. 무역합장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두들기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는 14일에 대답하겠다. 매우 구체적일 것이다. 근데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은 협상을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는 의미지 실제 내용은 별로 구체적이지 않아요.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제조 공장을 신설을 합니다. 어디에? 텍사스주의 테일러. 그러니까 텍사스가 공화당 이 아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로컬 정치에서는 지역 정치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이 107억 달러, 15조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다음으로 많은 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는 그래도 우리로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계 간담회를 대책을 협의하고 있고 정부는 적극 대미 협상을 해서 관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단은 최우선 순위는 중국 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미국 기업과 협력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 많이 하지 않냐.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상당히 누그러뜨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정부나 기업으로서는 지금 90일 유예로 일단 한숨을 돌린 상황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호관세 향후 협상을 먼저 동맹국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부터 좀 협상을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로서는 각종 지금 활용 가능한 카드를 최대한 동원해서 이 관세율 낮추는 데 주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왜 60일 유예가 아니고 120일 유예는 아니죠? 왜 90일입니까? 이게 미국식으로 쿼터 개념이 있습니다. 1년을 4개로 나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쿼터 전략입니다. 90일씩 쪼개서 전략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 계속 우리는 늘려나가면 됩니다. 쿼터를.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동맹국들에게 먼저 접근을 하는 것은 동맹국들이 주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에요. 이 국가들에서 딱 주도권을 쥐면은 그 다음 국가들은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 이렇게 협상을 해서 이익을 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총력을 끌어부어서 어느 나라를 공격하느냐? 중국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맹국들한테 이렇게 내가 유예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특별 관세를 해주지 않았냐? 그러면 중국을 때리는데 더 힘을 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관세는 동맹국가 우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 대행은 모든 협상 진전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주미 대사관에도 미 정부와 적극 소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은 소통 많이 한 사람이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소통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만 소통 안 하면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일단 소통을 해야 됩니다.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뭐 골프할 때도 보면은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 트럼프의 스타일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적극 대미 협상을 통해서 각국의 동향을 파악한 후에 미국과 협의하겠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건 뭐냐? 막 동맹으로 엮어와서 뭔가 미국을 압박하겠다. 이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최대한 한미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야.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혈맹 이런 걸 강조하면서 우리는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고 일어나면 사실 관세 관련 이야기가 바뀌는 통에 일단 최신 현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최소한 10%의 상호 관세는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이외에도 품목별 관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피해는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융 지원이라든가 또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랑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좀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 자금도 지원을 해도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관세 행정을 잘 몰라요. 대기업들은 워낙 이제 작동이 됩니다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관세 행정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통상 관계에서 수출 중심의 경제를 미하고 있다. 우리는 수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국 관세가 부과되는 데서 경기 하방될 수 있는 압력이 증가되고 있다. 대미 관세 협의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이럴 때 연 9조 원의 수출입은행의 정책 자금이 추가적으로 공급됩니다. 주로 이제 중소기업들이겠죠. 상생지원 정책 자금이 3조 원, 수출 다변화 1조 원이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당장 이것을 동남아나 유럽으로 돌리려면 좀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이 통관 비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이 또 물류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할 거고 관세청은 관세 품목 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해서 기업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제품이 관세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지 이런 경우에 정확하게 알려줘서 이것을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